네, 어머님들 안녕하십니까? 리드스능 하이논술에서 국어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국어과 대표 강사 김준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범대를 졸업했고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천 지역, 바로 이 학원에서만 6년째 수능 국어와 내신 국어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직접 출제하고 평가했던 경험들, 그리고 부천 지역의 수많은 학교들의 내신 대비를 진행했던 경험들을 통해서 지난 6년간 이 지역의 수백 명의 학생들과 함께 최고의 결과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로 입학하게 되는 자녀분들,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고 국어에 대한 자세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고등학교 입학이라는 큰 변화를 맞이하신 지금에 어머님들 많이 걱정이 되실 거예요. 자, 우리 아이가 이제 중학교 때만큼의 성적을 고등학교 때 유지할 수 있을까? 또는 국어가 많이 어려졌다고 하는데 고등학교 국어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일까?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자, 사실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하나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학교의 내신 국어는 벼락치기가 되지만 고등학교 내신 국어는 절대로 벼락치기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 공부하고 예습하고 복습하고 반복하지 않으면 내신에서 절대로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없죠. 다시 말해서 어머님들이 지금까지 문제를 풀어주고 가르쳐주고 할 수 있는 한계점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이 문제는 자녀분들이 지금도 풀고 있고 앞으로도 풀게 될 국어의 가장 스탠다드한 형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소설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소설의 내용을 다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의 의미와 문맥적 의도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문제는 절대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보시죠. 병치라는 단어 있죠. 아니면 서술자, 인물 간의 갈등, 연상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객관적인 관점이 무엇인지, 요약적 진술이란 또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런 현상은 소설뿐만 아니라 고전시가, 현대시 또는 고전소설, 화법, 작문회까지 모두 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런 문제를 수능형 문제라고 하고요. 수능형 문제는 학교 내신에서 이제 수능형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결국 이런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어 공부와 국어 공부에 대한 근본적 이해에서 이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자, 어머니들, 자녀분들 영어 공부할 때 모습 한번 떠올려 보시죠. 대부분 모습들이 비슷할 겁니다. 일단 단어를 열심히 외우고요. 그 다음에 문법을 공부하고 긴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 독해 연습을 하죠. 자, 이제 국어 공부할 때의 모습들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자, 일단 두서없이 문제집을 삽니다. 문제집을 아무거나 사서 열심히 풀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어요. 모르는 말이 나오고 하면 사전을 찾든가 다른 자료들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것들이 귀찮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학생들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내가 풀고 있는 것이 내신에서 도움이 될까? 아니면 수능에서 정말 이게 나올까? 라는 의심을 계속 하다가 나중에는 책을 덮습니다. 그리고요, 다 풀지도 않은 책을 한쪽에 쌓아두죠. 책이 쌓이면 쌓일수록 학생들의 스트레스도 계속 쌓입니다. 그리고 국어 성적은 추락하게 되죠. 자, 이런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결국 영어랑 국어랑 같다는 겁니다. 영어에도 독해, 어휘를 위해서 어휘가 있고 문법이 있고 독해가 있듯이 국어에서도 어휘와 문법과 독해가 있죠. 그런데 국어가 더 어렵죠. 문학이라는 과목이 끼어들면서 자, 이제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다른 문학 작품과 비교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국어의 모든 영역을 조금씩 공부할 수 있는 토탈 국어의 형태로 국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순서와 체계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자녀분들 내신을 볼 때 지금 사용하는 국어 교과서의 모습들을 한번 보실까요? 2015 개정 고1 국어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16종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출판사에서 16종류의 교과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자녀분들은 불행히도 학교에서 단 1종의 교과서만을 가지고 내신을 치르고 수능을 치러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16종 교과서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시스템의 국어 공부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교과서의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어휘 테스트에서 시작을 해서 문법에 대한 이야기, 비문학에 대한 이야기, 문학에 대한 이야기까지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주 1회 모의고사 풀이를 통해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할 수 있는 토탈 국어의 형태로 정규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공부하다 보면 내신에도 굉장히 강해지게 되죠. 자, 내신 대비는 시험이 있는 날로부터 5주 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자, 총 4단계 프로세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단계에는 자녀분들이 배우고 있는 학교의 출판사
국어 교과서의 출판사에 해당하는 자습서와 평가망집, 내신 대비 문제집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이 문제들에서 조금 더 어려워지는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다른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타 출판사의 자습서, 평가망집, 내신 대비 문제집으로 2단계 코스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3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외부 지문이라는 것,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3학년들이 쓰는 EBS 문제집이나 수능 문제집이나 기타 3학년 자료들을 통해서 이 심화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 직전 대비입니다. 시험 하루 전날 진행하는 이 직전 대비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접근할 수 없는 자료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사용 지도서라는 것인데요. 교사용 지도서에는 시험 문제를, 내신 문제를 어떻게 출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만들어져 나온 샘플 문제들이 실려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학생들과 직접 풀어보면서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내신을 대비하게 됩니다. 어머님들, 국어는 예전에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던 학력고사 시절이나 아니면 수능의 초창기하고는 너무너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제는 종합적인 사고를 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해서 모든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과목이 되어버렸죠. 자, 이제 정확한 순서와 체계를 가지고 있는 정통 국어를 통해서 자녀분들이 내신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번거로우시더라도 아이와 함께 학원에 직접 방문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교재의 모습과 상담을 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개별 상담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